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 곳곳에선 자원봉사 활동이 한창입니다.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자원봉사의 효과는 많은데요. 전남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진정한 자원봉사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허강숙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은 허강숙입니다. 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셨잖아요. 네, 이제 소감 한마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결혼하고 출가를 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보다가 잠깐 친정에 다니러 온 느낌이랄까요? 사실 자원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받고 보니까 이 자리가 낯설거나 또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푸근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우리 도민들께서 또 다른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소임을 저한테 맡겼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이야기에 앞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활동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선 등록이 돼 있는 자원봉사 인구는 한 52만 명 정도 됩니다. 네, 활동 인원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활동했던 연 인원이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주로 이제 순천이나 여수, 광양 이렇게 행사가 많거나 그런 곳이 자원봉사 인구가 많이 있고요. 군 단위는 그만큼 또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원봉사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 자원봉사센터는 그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앞서서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또 1365 자원봉사 포털 서비스 운영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정책하고 맞는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조사 연구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가 사실 홍보가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홍보 쪽에 많이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네. 봉사활동을 하시는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나요? 연령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제도 순천에서 김장 대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을 했었는데 그 중에는 또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도 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뭐 나이 전혀 상관없고요. 학생부터 어른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영원한 자원봉사자인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자원봉사자가 또 연세가 들어서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수혜자가 또 본인이 받은 만큼을 자원봉사로 돌려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수혜자도 구분이 없고요. 나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신임 센터장으로 취임 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거나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도청이 생긴 이래로 사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장이 이제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이라든지 광역 시도라든가 시군 간에 좀 어떤 네트워크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공석이 상태로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우선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또 직원도 결혼인 상태로 지금 많이 있어서 직원도 채용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조직을 안정화시킨 것이 또 우선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앙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로 많이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금 권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하고 22개 시군 중에는 우리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지금 법인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는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21개 시군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를 하려고 하면
그 시군 단체장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만나러도 다녀야 되겠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원봉사가 참 중요한 거긴 한데 네. 그동안 이렇게 법으로 법인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제 직영으로 추진하면 좀 더 편한 거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법인으로 돼야 자원봉사 센터가 좀 자유롭게 해서 돌아갈 수 있는데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법인화가 돼야 자원봉사 성격에 맞는 그런 센터로 이렇게 활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화로 많이 추진을 공고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법인화로 꼭 되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신임 센터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여성가족 정책관으로 계시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셨잖아요. 뭐 네, 네. 아동들,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센터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 센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일단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여성가족 정책관 5년을 할 때 제가 열정을 다 바쳐서 또 했던 그런 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가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의 권익, 그리고 보육의 지원이라거나 아동 정책 또 지원,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또 한부모 가족 지원, 이렇듯이 전부 나눔과 배려가 필요한 그러한 또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 그 중앙에서의 어떤 법안이라거나 또 예산 지원이 그 현장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자원봉사 센터가 채워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자원봉사 센터장으로 와서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한번 맞춰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그 다문화 정책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22개 시군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주를 하면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 가족이 반대를 했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통이 불편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까지 가는데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불편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지금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그런 그 가족관계 교육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취학을 앞둔 아동들의 그 예비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한국의 문화라든가 또 음식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경로당을 활용해서 한다면 가깝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그 소종의 교육을 그 이수한 후에 투입이 돼서 그분들을 그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그 다문화 가족이 우리 한국에 정착하는데 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 정책관 하면서 느꼈던 그런 그늘지고 소외된 그런 틈새를 자원봉사로 해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여성가족 정책관에 쌓은 경력, 뭐 경험 이런 노하우들이 또 자원봉사센터에 잘 녹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가장 그 여성가족 정책관에 있을 때는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 되고 보니까 여성가족 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그 자원봉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그 분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 센터장을 또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접목을 해서 연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자리는 센터장님을 위해서 있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현재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도 자원봉사센터는 5가지 분야에서 20가지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서는 초, 중, 고나 기업이나 단체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있고요. 2.5톤의 트럭이 이동을 해서 마을의 그 소외된 곳이나 또 어르신들을 찾아서 나눔 이동 세탁 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기 힘든 그 이불 빨래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세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는 그 우수 자원봉사자는 연수를 또 시켜주고요. 또 마일리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마일리제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각종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마일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시군 자원봉사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또 사업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 봉사 투어가 합쳐져서 본론 투어라고 하는데 여가 시간을 활용을 해서 관광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투어 그리고 그 섬이나 이런 마을에 안전이나 또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 또 안녕 리액션이라고 또 캠페인을 하려고 하고요. 또 기업과 단체와 함께하는 또 통합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도 더 세밀히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자원봉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자원봉사를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자원봉사를 그 보통 하지 않았던 분들은 처음 시도하는 거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자원봉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재능을 갖고 있으면 그 재능을 기부하는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순천 이야기도 했지만 긴장을 담궜다라기보다는 저는 사랑을 담그고 또 행복을 배달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받는 분들은 뭐 적은 양이겠지만 얼마나 감동과 그 사랑과 행복을 전달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또 뭉클해졌는데 봉사라는 건 정말 쉬운 게 봉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다음에 독거 노인도 많고 한데 거기 가서 딸처럼 또 며느리처럼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굉장히 크고 보람 있는 그런 봉사거든요. 그래서 또 이웃에 그런 노인분들 계시면 안부도 살피고 또 가능하다면 요구르트 조그마한 것도 하나 사다 드리면서 안부도 살피고 하면 그것도 정말 크나큰 봉사입니다. 그래서 쉬운 봉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전라남도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자원봉사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겁니까? 뭐 따로 이렇게 절차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 자원봉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1365라고 자원봉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각 시군에 있는 시군 자원봉사 센터가 또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365라는 전화로 지역번호가 없습니다. 1365라는 전화로 전화를 하면 등록에서부터 그 활동 내용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 1365라는 숫자는 1년 365일 자원봉사를 하자 이런 의미의 숫자고요. 1365로 전화하면 또 친절하게 다 이렇게 거기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원봉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기 쉬운 봉사부터 시작하고 내 부모부터 또 내 가족부터 또 잘하는 것도 어찌 보면 또 자원봉사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가족에 봉사하고 또 이웃에 봉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더 큰 봉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1년 365일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네. 1365. 1365. 네, 정말 외우기 쉬운 번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하고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원봉사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랑과 나눔 그리고 참여,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사랑을 나누고 또 물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물질을 나누고 또 어떤 배움이 필요한 데는 또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재능 기부를 나누고 이런 게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대가는 없고요. 이제 무보수지만 물론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제공하는 그런 또 봉사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무보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보수는 없지만 정말 행복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을 마음 가득히
봉사 이후에는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큰 보람이 어디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나눔이고 사랑이고 감동이고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돈으로도 치룰 수 없는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자원봉사의 뭐 기쁨이랄까요? 자원봉사의 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한 전남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 재능기부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을 해서 자원봉사 공모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는 센터장이 공석이어서 뭐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적게 했던 그 네트워크 또 기업이라든지 또 시군 간의 네트워크나 또 간담회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하고 사회공헌 활동 그것도 더 많이 연계를 하고요. 기업과의 자원봉사 그런 활동도 많이 이렇게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기업에서 농촌의 그 어려운 가정에 집수리 봉사라든지 뭐 도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수리 봉사라든가 또 농촌에 바쁠 때는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기업체에서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기업체에서 돈을 벌면 또 어떤 식으로든 이웃에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또 젊은 직원들이 또 배워야 할 일인데 참여를 시키게 함으로써 굉장히 또 기업체도 홍보도 되지만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또 기업에는 굉장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나 기업의 자원봉사 그런 교류도 많이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자원봉사라는 게 민간과 또 기업 모두가 협력을 이루어줘야지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센터장님 자원봉사 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자원봉사가 있을까요? 네, 저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새마을 분녀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마을 분녀회를 지인의 소개로 가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굉장히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겨났고요. 하다 보니까 또 바르게 살기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그런 봉사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민자치 간사를 하면서 또 거기 토대를 잡아서 일기부터 이렇게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때가 가장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맡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맡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인정을 받아서 비례대표 제도가 막 생기면서 그 제도의 특혜를 제가 받은 거죠. 비례대표로 시의원을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열심히 발로 뛰면서 그 법안을 조례를 만들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또 도의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또 도의에 들어와 보니 또 다른 넓은 그런 지역에 봉사를 또 하게 됐고요. 또 다른 몰랐던 정말 이렇게 소외된 곳이 많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예산 지원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년의 과정이 쭉 해오면서 모든 게 다 이게 봉사가 색깔이 조금씩 다른 봉사일 뿐이지 크게 큰 틀에서는 다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도의원 할 때도 이거는 주민을 섬기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심부름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었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저한테 주어진 전라남도 자원봉사 센터장의 소임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가 우리 전라남도 전역에 퍼질 수 있고 선을 실천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나눔과 사랑을 통해 따뜻하게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며 나눔 문화 확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